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죠. 공부는 더 하기 싫어지는 잠이 더 많이 오죠. 자, 일요일부터 공부를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계속 수업 듣고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게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 그때 뭐 지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쉬었다 해야죠. 그래서 그 잠시 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버텨야 돼요. 지칠 때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버티면은 이렇게 나중에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쉬면서 아직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쉬면서 하셔도 됩니다. 특히 뭐 공시법은요, 뭐 예습도 할 필요도 없고 복습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뭐 시간 나면은 그때 민법 정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핵심적인 뭐 내용들을 내가 이걸 외워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걸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책을 보고요,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보고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을 이제 골라서 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쭉 이렇게 우리가 읽는 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용어들 생소한 내용들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을 보았죠.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들 보았고, 또 지적 공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로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 나오면 등록 전환 같이 나오고요. 지분 부여 방법이 동일하니까 또 분할 나오면 또 합병 나오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요. 여러분, 그 OX 퀴즈를 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2번 이제 도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번 그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을 말하죠. 도면에는 지번 등록되죠. 그리고 경계 등록되고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구조물이 얼마만큼 넘어갔는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위치가 등록이 되는 것이지 명칭 이런 게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넘어왔는지 위치.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지적 기준점도 등록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등록된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지적도 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가 무엇 어떤 것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어떠한 장부를 보아야 되느냐. 그럼 결국 어떤 어떤 지적 공부에 어떤 사항들이 등록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지적도 등본 도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설명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에 관한.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죠. 자, 3번 지적 공부,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적 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대도시시장, 관할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유에서 반지, 축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그때 반이 반출이죠. 반출. 그리고 반지, 지는 지번 변경. 축은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조금 이따 합니다. 그리고 제는 제작성. 지적 공부의 제작성.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시도지사는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우리가 뭐요? 몬책이요라고 했었죠. 모책이요.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고 무슨 체계 나오고요. 기구 나오고 그 다음에 요청 나오고 자료 요청 이러면은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적 공부니까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기구,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됐으니까 틀린 것이죠.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토지 이동입니다.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6번은 이제 등록 전환. 자,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자,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면적도 새로 정한다고 했어요. 측량 다시 해서 경계 정하고 이때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면적에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면적을 등록한다고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건 초과하던 간에 상관없이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는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그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라는 거죠. 틀렸죠. 그리고 7번은 분할인데요. 자,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 이때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로 분할 신청서를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해서 별도로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할 신청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은 합병인데요. 자, 합병. 자, 도시개발 사업에 원활한 합병하려는 토지 8번이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데 합병해 버리면은 요역지가 한 필지 일부가 돼 버리겠죠.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역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승역지로 있었을 때는 그 토지가 승역지일 경우에는 합병을 해도 상관없죠.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역지가 됐으니까 틀린 거죠. 승역지였으면은 합병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준공 전에도 합병 신청, 이러면 이제 지목 변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10번은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되겠죠. 땅이 꺼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멸실되는 것은 대부분 다 포락, 이렇게 바다로 된 경우밖에 없습니다. 땅이 갑자기, 건물은 멸실될 수가 있죠. 그러나 토지가 꺼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말하는 거죠.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60일이 아니라 90일, 한 달간의 더 30일 스스로 술 먹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90일. 다 생각이 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배우고 잊어버려도요, 다음에 시간 다 생각나고요. 내년이 아니죠. 3, 4월에 하면은요, 그때 또 생각이 납니다. 3, 4월에도 어렴풋이 생각이 날 정도면은요, 다시 5월에 하면은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나요. 자,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약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개의 토지 이동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했는데, 자, 넘기시면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자, 142페이지 보시면요, 축척 변경이 있습니다. 이 축척 변경은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요, 자, 보죠. 어떤 지역에 이제 여기에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도 안에 이렇게 토지들이 여러 필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옛날 토지들은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물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적도의 축척은요, 1200분의 1입니다. 자, 1200분의 1 축척에 지적도로 되는데, 지적도 안에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기다가 지번도 적고 지목도 적는 거죠. 그리고 도면 위에서 면적식 좋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조금씩 발달하다 보니까요, 땅값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은 토지가 좀 조금 많죠. 조금씩 이렇게 분할을 해요.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분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번도 적고 지목도 적고 여기서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적기가 이제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너무 작아지면.
그렇죠. 또 너무 토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토지 지목 도면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600분의 1로 확대를 합니다. 축척을 확대한다는 거죠. 크게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배로 확대를 하는 거죠. 자, 2배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요, 가로가 2배가 커지고요, 세로도 2배가 커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배가 커지게 되겠죠. 4배나. 그러면 이 지적도를요, 4배를 확대해서 이렇게 큰 지적도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도 구격은요, 똑같이 가로 40, 세로 3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한다는 것은 한 장의 지적도를 4장의 지적도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적도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동이 전체가 4개의 지적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하게 되면 이제 지적도가 16장이 생겨야 되겠죠. 16장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요, 작은 축척을요,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는 지적도를 이렇게 4장을 만들었으니까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요만큼 크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적도가 커졌으니까요, 그 도면의 면적이 이렇게 보기가 커졌으니까 여기다가 집원 좁고 지목 좁기도 편해지고요, 면적 측정도 편해지겠죠. 이렇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 자, 그래서 개념 보죠. 개념. 축척 변경 개념이 중요해요. 자, 의 보시면은요, 142페이지 상단 보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여기 지적도 있죠.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임야도에서는요, 지적도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것이지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임야도 이러면은요, 임야도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위에다가 임야도라고 쓴 다음에 틀리다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축척 변경하면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그래도 틀린 거예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경계점이 너무 이렇게 작게 돼 있으니까요,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하는 것이지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더 이렇게 더 어떻게 돼요? 불명확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하는 것만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확대 복사를 해서 4장으로 나누게 되면은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확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측량을 해요. 4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대에 대해서 원래 측량을 할 때는 먼저 지상 경계점을 설정을 하죠. 경계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만들잖아요. 그럼 마치 다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 지상 경계점, 원래 실제 토지에서 지상 경계점들 다 만듭니다. 경계점 표지 같은 걸 다 설치해요.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일대를 다 설치합니다. 다 설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들어요. 600분의 1로.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되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뭐 한 몇백 필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경계를 정하고 도면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지적소관청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반드시 이제 시도지사,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사항에서 반지 축지에서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토지 이동이 있냐면요. 자, 보죠. 다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경계가 다 바뀌게 되겠죠. 경계가 요 부분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장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다시 다 정하기 때문에 경계가 바뀌게 되고요. 새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가 이제 대축척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면적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도 다시 측정하다 보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도 바뀌게 되고요. 면적이 변경이 생기다 보면 양입지 됐던 것이 양입지가 안 돼 버릴 수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목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바뀌는 것이요, 여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집원들도 엉망일 거 아니에요. 옛날 도심들 집원도 뭐 17에 28번 짓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집원만 보고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면서요, 여기가 전체 어떤 동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동을 축척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분만 축척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일부분. 그러니까 동이 있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발달되어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집원도 엉망이기 때문에 집원도 새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번을 새로 부여하려면 여기 있는 본본들 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지번들 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해버리면 과거 지번하고 지금 현재 바뀐 지번하고 혼동이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요. 이 지번 부여적의 맨 마지막 지번이 1500번이었다 그러면은 이때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번을 새로 바꿔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해버리면은 지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과거와 헷갈릴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1501, 1502 이런 식으로 다시 부여해버립니다. 그럼 보기가 좋잖아요.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번도 바뀌는 거죠. 지번도. 그리고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이 우리가 1501, 1502, 1503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죠.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지번도 새로 부여한다. 이때 블록식으로 할 수도 있고 블록식으로 하기가 안 되면은 1501번부터 쭉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또 지번도 부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으로 또 지번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죠.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일까지 생겨요. 토지 이동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요.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측량한 지가 50년 전에 측량하고 지금 최근에 측량한 적이 없다 그러면요. 다시 측량하다 보면은 면적이 다 틀려요. 옛날 발달되지 않은 기술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다 틀려버리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측량을 했더니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청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절차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행히도요. 다행히 작년에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다행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이동 지적 정리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한 번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연속으로 나온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보통 한 3, 4년 만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는 2년마다 나왔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나왔으니까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 5% 정도, 한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5% 정도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그걸 봅니다. 5%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가장 먼저 개념 있죠.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축척 변경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가 앞에 지번 시간 했던 거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번 부여 시간 했던 거죠.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 축제하면서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고 했죠. 그거 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요. 이 절차 같은 것은 다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145페이지 보시면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업이 다 끝나면은요.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끝나면요.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합니다. 공고. 이렇게 축척 변경이 끝났습니다를 공고를 해요. 그래서 8 보시면요.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확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요. 공고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9 보시면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것인데 이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요. 이미 공고를 통해서 공시가 끝났죠. 그리고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등록을 하니까 공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때 이미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축척 변경에 있어서의 토지 이동은요. 이 공고가 있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8번의 확정 공고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니은 보시면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의 축척 변경의 토지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 파란색으로 돼 있죠.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일 토지의 이동.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해야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등록해야 지번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척 변경은 엄청난 사업이 돼가지고 먼저 공고를 하고 등록을 하는데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고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사실은 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4개 했죠. 개념하고 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지번부여 방법, 그 다음 확정 공고일.
요거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1% 어디서 나올지는 1%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개 정도만 아시면 축적 변경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나와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축적 변경은. 나머지 신규 등록 이런 것들은 뭐 한 페이지면 끝났는데 두 페이지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서 섭섭하시면은 147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더라도요. 이 요약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시험 문제도 요약 안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항상 이 요약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섭섭하면 요약된 내용만 한번 볼 텐데 나는 괜찮다. 뭐 괜찮다 싶으면 안 보셔도 돼요. 방금 했던 것만 보시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축적 변경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14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등록사항 정정이 나와요. 여기다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보통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우리까지 지금까지 6개 토지 이동 사유를 보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복잡한 게요. 축적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의 문제예요. 가장 복잡한 두 개인데 축적 변경은 제끼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등록상 정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등록상 정정을 봅니다. 이거는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요. 자, 보죠.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이제 신규 등록을 합니다. 신규 등록을.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더니 이 토지 면적이 330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0으로 나와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다 등록이 됐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혹시 제대로 됐는지 내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발급을 받았어요. 발급을 받았더니요. 이 토지가 몇으로 되는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로 돼 있다는 거죠. 300제곱미터로. 내가 측정해가지고 받았을 때는 330이었는데 300으로 등록되는 거죠.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오류가. 그것도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갑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다 해가지고 토지대장을 열어봤더니 나머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은 홍기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오류가 발생하죠. 이때 오류는 뭐가 오류입니까? 소유자 표시가 오류가 발생한 거죠. 소유자 표시.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등록된 사항이죠. 이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이 될 것이고 이것은 실제죠. 실제는 면적이 330이고 또 실제 이름도 홍길동인데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등록사항하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죠. 자, 그러니까 등록사항이 잘못됐으니까 이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되겠죠. 그럼 정정하기 위해서는 또 지적 공부 여러 가지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요. 토지의 표시라든지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등록사항이죠.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 지금은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등록을 했는데 잘못 등록이 됐으니까 정정하는 절차예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다시 두 가지가 있겠죠. 토지의 표시에 대한 어떻게 돼요? 등록사항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등록사항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요. 자, 먼저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자가 신청을 하겠죠. 잘못됐다 이거죠. 소유자가 잘못됐다. 면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적정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사항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오류를 발생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정하는 절차도 신청에 의한 절차가 있고 이제 직권에 의한 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요. 토지 신청도 토지의 신청도 이때 토지의 표시를 정정 신청할 수도 있고요. 토지 표시.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소유자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대한 이제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분명히 330이었는데 300으로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보는데요. 자, 그러면 330이라는 그 면적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일단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은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지적 측량을 자기가 직접 측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뒤에서 지적 측량 시간 할 텐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 측량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 지금 수행자들에게 우리 나중에 그래서 지적 측량 시간 합니다. 수행자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요.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 토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수행자들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공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측량을 한 다음에요. 그 측량 성과가 나오겠죠. 그 측량 성과를 갑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갑한테 측량을 의뢰한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측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측량 자료들을요.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그래서 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측량 제대로 했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면요. 그래서 성과도를 주면은 발급해 주면은 그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소관청에 한번 들어갔다가 정확히 됐다라는 확인을 받아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도 적고요. 토지의 표시. 또 적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적게 되는데 자, 소유자를 여기 신청서에다 적게 되면은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류는 첨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의 증명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있을 텐데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등기사항 증명서 위에 등기 관련 서류 위에 다른 것들을 첨부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적을 때도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로요. 측량 성과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가야 되느냐예요. 330이라고 자기가 적었으면은 330이라는 증명서류로서 그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가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요. 이 측량 성과도는 어디서 발급해 준 겁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해 준 거죠. 자기들이 원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요. 내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여러 사항을 기재를 할 때 그 기재된 내용의 증명서로서 측량 성과도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들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도 측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측량을 따라서 신청을 할 때요. 분할 신청, 등록 전환 신청을 할 때는 측량 성과도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기재되어 있는 면적 이런 측량 성과도는 첨부 서류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잘 안 다뤘는데 그러니까 측량 성과도는 따로 첨부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 없다. 그것은 지적소관청에 검사 측량을 해서 발급된 것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등록상 정정은 좀 다릅니다. 등록상 정정은. 자,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에는요. 33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건 330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걸 보니까 300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30으로 돼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따주러 가겠죠. 내한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토지대장이 이렇게 돼 있느냐? 따주러 가겠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요. 이럴 때는 측량 성과도를 들고 가야 돼요. 이때는. 성과도.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가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 이동 신청에 있어서는 측량 성과도를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등록되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를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요. 등록사항 정정의 의 보시면은요. 자 보죠. 148페이지 보시면은
자, 등록사항의 정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등록사항 정정도요. 149페이지 보시면 양가류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정정은. 그리고 양가로 3번 맨 밑에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신청에 의한 경우로 해서요. 먼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정을 신청할 때 이것과 관련돼서 자, 기억 보시면 첨부서면 이렇게 있죠. 첨부서면. 기억 보시면 첨부서면. 이 첨부서면과 관련돼서 A 보시면요. 밑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지만 오로지 등록사항 정정에만 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별표에 가서 보조단에 보시면은 써져 있죠. 방금 했던 것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또는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로부터 발급된 것이니까. 그러나 등록사항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등록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를 들고 가서 정정 신청을 한다는 거죠. 정정 신청을 증명 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보시면요. 그 밖에 면적이나 경계가 아니면 측량성과도는 가져갈 필요 없고 정정을 요구할 때는 그 정정을 증명할 만한 사항들을 이제 첨부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C 보시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이런 서류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는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니은 보시면요. 또 하나 이제 측량성과도가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토지가요. 여기는 이제 갑의 토지고요. 여기는 을의 토지로 이제 승구 등록을 합니다. 둘 다 승구 등록을 하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경계는 그대로 돼 있는데 면적이 내가 측량성과도 받았을 때는 330이었는데 경계는 맞는데 면적만 지금 300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면적만 오류를 정정하면 됩니다. 면적만 측량성과도 가져가가지고. 그런데 내가 받았던 지적 측량해가지고 측량성과도에는요. 경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요렇게 돼 있었어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내 토지고 이제 을의 토지다라고 해서 측량성과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고요. 이제 지적도를 떼봤더니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똑같은 지점이에요. 여기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측량성과도 가져가겠죠. 측량성과도 가져가가지고요. 정정을 요구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정정해 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을이 자기 토지가 여기까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정이 돼 버리니까 을의 토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의 토지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정정을 해버리면. 따라서 이렇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뿐만 아니라 이 을의 승낙서도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을의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을의 승낙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을의 권리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따라서 그 내용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가지고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을에게 손해를 준다는 거죠. 을에게 손해를 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A 보시면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고 오라 이거죠. 첨부서요. 승낙서.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은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 확정의 소 같은 걸 제기해서 원래 진정한 경계가 여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걸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근데 뭐 싸우면 무조건 지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승낙을 해야겠죠. 소송해가지고 지면은요. 지는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그러면요. 그냥 승낙해주는 게 편하지. 소송 들어가게 되면은 을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승낙서 써주겠죠. 그래서 인접토지의 경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승낙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적이나 경계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는 것은 유일한 예고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고 가야 된다. 승낙 안 해주면 밑에 있죠. 동그라미 B에 확정 판결서를 들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요. 소유자. 자, 내 이름은 원래 홍길동인데 이름이 홍기동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성명으로 소유자 표시를 이제 정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정정을 신청합니다. 자, 정정을 신청할 때는요. 내 이름은 원래 홍길동이다라고 했으니까 홍길동이 내 본명, 내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또 첨부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라는 증명하는 정보로서 만약에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부를 들고 가야 되겠죠. 등기 관련 서류. 항상 등기부하고 지적공부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이름이 원래는 홍길동이 맞는데 등기부에도 홍기동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도.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 얘들이 내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도 홍기동으로 돼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부에 홍기동으로 돼 있으면 지적공부는 홍길동으로 못 바꿉니다. 항상 이게 우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부터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치고 등기부를 홍길동으로 고친 다음에 그 등기 관련 서류들 있죠. 이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홍길동으로 바꿔주세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뭘 들고 가야 되느냐?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증명하는 서류.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죠. 토지 소유자의 정정에서요. 기억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증명 서류로서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기타 등기 관세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는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홍길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으로 고쳐주게 되겠죠. 근데 미등기 토지요. 자, 미등기 토지. 그 밑에는 이제 미등기 토지죠. 자,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있어서는요. 내가 본명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 본명이 홍기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를 이제 첨부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내 본명이 나와 있는 공적인 서류로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게 있겠죠. 공적인 서류니까.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을 들고 가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등기부가 없으니까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 맞다는 걸 증명서류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기등기 토지는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가면 안 돼요.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 들고 가서 등기부부터 고치고 그 등기 서류 들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정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치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등기부가 지적공부가. 그래서 기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 관련 서류.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있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겠죠. 이걸로 이제 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절 절차, 토지의 표시, 소유자 표시에 대한 정절 절차를 보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지적소관청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잘못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을.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어떻습니까? 이제 직권으로 이제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소유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이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직권을 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신청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정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정정은 모든 토지의 표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직권으로 모든 토지의 오류를 다 직권으로 다 정정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가 일단 등록해가지고 사인까지 끝나버리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등기 보면은 등기가 이미 끝나버리면은요. 과거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관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수정을 못해요. 그렇죠. 원래 공적인 서류들은요. 내가 비록 만들었다고 해서 사인 끝나서 모두 완결이 돼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수정을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따라서요. 신청에 의해서는 다 수정할 수 있지만은 직권으로는 마음대로 수정을 못합니다. 마음대로 수정을 못해요. 자, 그래서 직권으로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자, 일정한 경우에요. 이 일정한 경우는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경우는 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명백한 오류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명백한 오류로서요. 이 오류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요. 토지 소유자랄지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요. 이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절차를 소유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미 끝난 것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영향이 없어요. 권리 영향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명백한 오류고 정정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요. 네, 나옵니다. 자,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해서요. 먼저 여기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이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가 있는데, 자, 2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정정해서요. 다음에 관한 사항들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번부터요. 넘기시면은 저기 뭐예요? 그 I까지 HI가 쭉 있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게 또 나와요. 다음 중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것을 외우는 것을요. 일단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건 천천히 하면 됩니다. 명백한 오류로서요. 토지 소유자랄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경우야. 정정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부터 읽어봅니다. 자, A 보시면은요. 자, 토지를 등록할 때는 토지 표시를 등록할 때는 토지 이동에 따라 등록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 결제받은 대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 등록을 하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이때 잘못해 버린 거예요. 원래 토지는요. 이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 했을 때 이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는요. 이 토지의 면적이 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3,000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명백한 오류죠. 공안을 더 쳐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토지는 실제는 3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토지죠. 이 300제곱미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대장에 3,000으로 돼 있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자,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원래 300제곱미터짜리 이건데 이것이 3,000으로 돼 있다고 해서 내가 3,000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명백한 오류로서 3,000을요 이렇게 300으로 정정을 한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소유권이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그대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3,000원 됐다고 3,000원을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명백한 오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로서 정정했다고 해서 갑에게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자기 토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동그라미 B번, 그러니까 A번도 체크하시고요. A번도 자주 나오고 B번도 자주 나옵니다. B번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입니다.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여 경계 위치가 잘못되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아까. 만약에 경계의 위치가 이 경계가요. 요렇게 만약 바뀝니다. 원래 이 경계가요. 이 경계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경계가 바뀌면서 면적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등록되는 내용은 이만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 경계를 이렇게 수정해 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소유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소유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은요. 직권으로 못 해요. 직권으로 못하게 되고 다만 이런 거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면요. 이것은 신청해서만 가능하지 직권으로는 못합니다. 그럼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경계의 위치만 바뀌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한 필지가 있고요. 여기가 과수원인데 여기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가. 근데 유지의 면적이요. 400제곱미터예요. 400제곱미터. 자, 유지의 면적이 400제곱미터면요. 이건 양입이 될 수가 없죠. 330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를 표시를 했는데요. 경계가요. 이렇게 지적구에 등록됐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치가 이겁니다. 이거요. 원래 위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치가 위로 잠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다시 밑으로 내리는 정정을 합니다. 그럼 면적은 변화가 전혀 없죠.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경계 위치만 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는 일 없겠죠. 살짝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면적이 이거 이렇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대로 정정하니까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명백한 오류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정정할 때는 측량은 해야 되겠죠. 경계를 다시 정해야 되니까 측량 같은 건 해야 되겠죠.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 당구해요.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면적 증감을 수반해버리면 이건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C번은요.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한 필지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한 필지가요. 요쪽 지적도하고 요쪽 지적도하고 나뉘어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지적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도가 나뉘어가지고 요 토지는 이 토지의 일부는 이쪽 지적도에 등록되고 이 토지는 이쪽 지적도에 등록됐어요. 그래서 등록되는데 면적의 증가,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딱 맞춰봤더니요. 여기 아구가 살짝 안 맞아요. 아구가. 그런데 면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약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냥 경계만 좀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그 아구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가로 B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조금 바꾸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거 포인트 되는 것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C 보시면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 여기 체크하시고요.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일치시킨 다음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경계가 서로 접합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짝 이걸 정정하는 것. 이것은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자, 그 다음에 D 보시면요. 지적공배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자, 지적공배 재작성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지적공배 재작성은 헐거워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지적공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빳빳한 종이에 옮겨 적는다는 거죠. 이게 지적공배 재작성이라고 했죠. 자, 빳빳한 종이에 옮겨 적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요. 300을 3000으로 공하나를 더 붙여버렸습니다. 명백한 오류죠. 옮겨 적는데 오타가 나온 거죠. 오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오류죠. 잘못, 오타예요, 오타. 이런 경우에는 정정해도 토지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이런 것도.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지적 측량은요. 측량을 했더니 3,300으로 나왔습니다. 300으로 나왔으면 이 내용을 그대로 토지 이동 정리 계열서에 적고 토지 이동 정리 계열서에 적은 다음에 지적 공배 등록하는데 이 측량은 300으로 나왔는데 등록은 공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3,000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토지는 그대로입니다. 토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런 것도 명백한 오류예요. 이런 것들을 고쳐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F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을 할 텐데 그때 보면 됩니다. 그리고 G 보시면은요. 지적공배 등록상의 잘못 입력. 자, 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또 발생한 거죠.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 적을 때 잘못 쓴 거나 컴퓨터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명백한 오류. 이런 경우에는 직권을 정정할 수 있어요. 또 그 밑에는 H번 보시면요. 토지 합필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합필은 합병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적법에서는 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등기법에서는 이제 합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제한에 위반되어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이것은요. 자, 보죠. 이런 겁니다.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어요. 두 개의 토지가 있어가지고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에서 합병을 시켜줬어요.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인데 100번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자, 합병이 됐으면은 100번지의 면적이 이제 다 틀려졌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하게 되겠죠. 100번지의 면적 이제 변경해라라고 등기 촉탁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 촉탁이 와가지고요. 합필을 하려고 했더니 101번지에는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저당권은요. 지적공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지적공배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합병을 할 때요. 등기부를 먼저 열어본 다음에 혹시라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지는 않은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지적공배 등록되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합병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합의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는 등기소에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 거죠. 등록돼 있으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에 들어오니까 등기소에서 야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야. 이거 합병할 수 없으니까요. 각하해서 넘깁니다. 다시. 지적소관청으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라는 걸 보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지적소관청에서 알았으면요. 이것은 합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로 합니다.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래 못하는 것을요. 그냥 원상복귀 시키는 거잖아요. 합병했던 토지를 원래대로 다시 복귀시키는 정정을 하는 거죠. 손해보는 거 없고 명백한 오류죠. 이것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I는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할 때, 자, 한 평은 3.3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00평이면은 330제곱미터로 적어야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면적 환산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다 명백한 오류죠. 다 어떤 경우입니까? 다 300을 3000으로 잘못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을 다시 정정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이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적었다랄지, 오타가 이루어졌다랄지, 아니면 오기죠. 옥타, 오기. 오타나 오기. 이런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의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정했을 때와 정정 이후에 소유자의 권리의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증감을 수반하면은 직권으로 정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은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동그라미 이거 니은에 넘어가고요. 거기 보시면 디귿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면은 잘못된 정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잘못된 등록 정보를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을 잠시 정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만 밑에 보시면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 측량, 이건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측량은 못 한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소유자 정정입니다. 등록상을. 자, 소유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요,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 사람이 홍기동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도 정정을 할 텐데 소유자 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기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이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는 항상 등기 관련 소리입니다. 등기부가 있으면은. 그래서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예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입니다. 신규 등록만 돼 있고 등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는. 그러면은 신규 등록에 있어서 홍길동,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돼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지적소관청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요, 지적소관청에 함부로 그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열어볼 수가 없죠. 이거 열어보면 문제 생깁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요,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만 그 사람한테만 발부해 주는 것이죠. 동사무소에서 발부해 주는 것이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공무나 등기부는 돈만 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소관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청해서 떼와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만 정정이 가능한 것이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보고 마음대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정을 못해요. 정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알지도 못하겠죠. 여기 원래 본명이 홍길동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토지 소유자의 정정에서요, 정정은 이제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이제 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왼쪽에 조그마한 것이 있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기등기 토지만 정정할 수 있고 미등기 토지는 신청을 했을 때만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을 했을 때만.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4번은 이제 중요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들, 특히 요게 중요합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들 잘 기억하시고요. 신청에 있어서는 그 첨부 서류들 잘 기억하시고요. 소유자 정리는 간단하잖아요.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것은 등기 관련 서류, 등기 안 된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나 이건 신청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 토지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면은요, 이 토지 대장이에요. 이 토지는 등록상 재상 토지, 정정 대상 토지다 이렇게 적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적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원래 모든 등록사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는 다 할 수가 있죠. 직권으로는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직권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항들은 신청에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합니다. 근데 통지를 하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하면 되겠죠. 직권으로 정정하면 이것을 이제 적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등기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 후에 대장란에 이제 거기 있죠. 사유란에 등록상 대상 토지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통지한다는 것은 신청을 하라는 거죠. 신청해서 빨리 정정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요. 밑에 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등록상이 잘못 등록돼 있습니다. 잘못 등록돼 있는데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없는 사유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사항이에요. 직권을 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정정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이라고 계속 써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살 때 어떤 토지에 토지대장을 열어봤더니 이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려고 했는데 대장 떼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살 때 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등록되는 게 틀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 유리하게 잘못 등록돼 있으면요. 갑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유리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버리면 되겠죠. 사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것을요. 의리 어떻게 됩니까? 열람을 했을 때 탁 튀어나게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써놓으면요. 못 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밑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 내용입니다. 자, 이에 따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요. 그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그러니까 명암을 줘가지고 거꾸로 한다는 거죠. 탁 튀어나게. 또는 붉은색으로 써라는 거죠. 붉은색으로. 그래서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알면은 절대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라고 하더라도요. 갑에 어떻게 권리금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자기 토지잖아요. 삼촌이 아까 경계가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요. 팔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없앤 다음에 팔겠죠. 정정신청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는 건 아무도 안 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때는 이렇게 정정 안 해도 되지만은 나중에 팔 때는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등록상 정정에 관한 절차고요. 조금은 복잡하죠. 우리가 앞에서 뵀던 거.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에서는요. 지금 했던 것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된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152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것도 이제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도 지적 공부의 정리고요. 신규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등록상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적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지적을 정리하고 지적을 정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의 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토지 이동은요. 예외적으로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토지 이동이 있는 곳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에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양촌리를 신공리로 어떻게 돼요?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대의 토지들이 여기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토지 어떻게 돼요? 지번이나 면적, 경계는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명칭만 바뀐 것이 되겠죠. 명칭만. 그러면 이때 명칭이 바뀔 때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할 때는 원래 신청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압니다. 서로가 모두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청할 필요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지가요, 토지에 대해서 소재, 그러니까 생존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소재가 바뀌게 되는데 이 필지까지는 소재를 다 신공리로 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들은 여전히 양촌리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들도 어떻습니까? 소재는 신공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공부에 정리가 된 토지든 이것은 신공리가 되고 아직 지적공부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여전히 양촌리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신공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는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토지들의 소재는 신공리가 돼버리는 거죠. 신공리.
그래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소재가 되겠죠. 소재.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 필요 없다는 거죠.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소재 변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라는 것이죠. 변경된 걸 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는 지적소관청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변경이 가는 거죠. 자기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직권. 그래서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것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도 없고 정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된다는 거죠. 변경하면 되겠죠. 지적공부를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요.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그러면은요. 이제 토지 이동 절차의 개별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에서는요. 이제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